네,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하고 있는 김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시간에 값 타입, 스트럭트, 이넘 위주로 값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클래스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자신의 저장 프로퍼티뿐만 아니고 상속받은 모든 상위 계층의 프로퍼티까지 초기화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큰 명제고요.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된 초기화 이닛, 디자이네이티드 이닛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의 주 초기화로 해당 클래스가 정의한 모든 프로퍼티를 초기화하고 상위 클래스 슈퍼 이닛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 체인을 따라 초기화를 이어가. 이 상속 체인은 상속되어진 순서에 따라 초기화를 한다는 말이고요. 클래스당 하나 이상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편의 초기화도 제공하는데요. 이 컨비니언스 이닛이라고 하는데 보조 초기화자로 같은 클래스 내에 지정 초기화를 호출할 수 있고요. 코드 중복을 줄이고 특정 상황이나 입력하면 사용자 커스터마이즈한 초기화 방법을 제공하고 다른 초기화도 호출 가능하고 이 초기화자 편의 초기화자를 할 때는 컨비니언스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법 보시죠. 문법은 지정 초기화 구문은 struct in하고 비슷하게 init 함수를 통해서 init 메소드를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 초기화 구문은 convenience init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임 규칙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정 초기화는 항상 위로 올라가서 호출합니다. 슈퍼점 이닛을 호출해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서브 클래스에는 지금 여기 이 모델을 보면 그 상위 클래스에 그냥 이닛과 컨비니언스 이닛 두 개가 있죠. 그리고 하위 클래스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 또 지정 초기화 이닛 함수 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컨비니언스 이닛이 있는데 이 두 이닛에서 위에 상위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려면 슈퍼 이닛을 호출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되고 편의 초기화자는 셀프 이닛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셀프 이닛 자기 내부에 있는 타입의 내부에 있는 이닛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기화 편의 컨비니언스 이닛은 최종적으로 이닛 함수를 반드시 호출해야 됩니다. 셀프 이닛을 통해서 호출하면 되죠. 2단계 초기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클래스에 적용되는 방식이고요. 뭐 2단계 초기화 말은 이런데 뭐 다른 큰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스위프트는 초기화 과정에서 객체가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잘못된 접근이나 참조를 막기 위해 2단계 규칙을 강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모든 프로퍼티는 초기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서브 클래스는 먼저 자신의 프로퍼티 값을 설정한 다음에 슈퍼 클래스 초기화자를 호출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스턴스가 완전히 초기화된 다음에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슈퍼 클래스가 초기화가 되고 나면 서브 클래스는 자신만의 추가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먼저 하고 서브 클래스를 호출해서 상위 클래스를 초기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K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이 K 클래스를 상속받은 데코레이티드 K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K 클래스는 당연히 자기 프로퍼티 초기화하고요. 뭐 출력도 이렇게 하게끔 해놨네요. 근데 이제 상속받은 K 데코레이티드 K를 보죠. 그러면 또 다른 데코레이션 문구가 있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init, 슈퍼 init 요거를 이제 호출을 해서 상위 걸 초기화시키죠. 상위 걸 초기화시키고 난 다음에야 자기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먼저 뭔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초기화 1, 2단계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죠. 2단계 초기화. 네, 두 개 다 구현이 됐고, 네, 이렇게만 하면 요거 초기화 된 다음에 decoration with happy라는 문구가 초기화 되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먼저 여기에서 셀프 이닛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 자기 거 초기화한 다음에 슈퍼 이닛 하기 전에 출력을 하게 되면, 네, 여기서는 당연히 예외가 납니다. 상위 계층이 초기화되지 않아서 사용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에 지정 이니셜라이저를 재정의 하려면 오버라이드를 꼭 써야 되고요. 편의 이니셜라이즈는 하위 클래스 오버라이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같은 힘으로 새로 정의할 수만 있는 거죠. 오버라이드 쓰지 않고요. 상위 클래스에서 편의 이니셜라이즈는 하위 클래스는 직접 호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위 클래스의 지정 이니셜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호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코드 한번 보시죠. 페런트 클래스가 있고요,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페런트 클래스에는 기본 이닛이 지정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가 있고 컨비니언스 이닛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은 밸류 값을 0으로 할당을 하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차일드에서 오버라이드 이닛을 써서 재정의했죠. 초기화를 재정의했습니다. 편의 초기화자는 오버라이드를 쓰지 않고요, 그냥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같은 이름으로 재정의한 거고 오버라이드는 아니라는 거, 같은 이름으로 다시 정의한 거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ehicle이 있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vehicle을 하나 할당받아서 출력을 하면 요 넘버 오브 휠스는 0으로 출력이 되겠죠. 바이서클이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았는데 여기 이제 기본 이닛을 지금 오버라이드해서 슈퍼 이닛 설정하고 넘버 2로 재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본 이닛이 생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동하고 있고요. 이 상속받은 거에서 재정의 할 때는 오버라이드를 써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에서 초기화자 호출을 생략하는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배웠는데 싱크와 어싱크가 있습니다. 동기와 비동기가 있는데요. 이건 좀 둘째 치고 인자가 없는 상위 클래스, 인자가 없는 기본 디폴트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 클래스에서 모든 저장 프로퍼티가 다 설정이 되어 있다면 슈퍼 이닛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슈퍼 이닛이 호출되는 자동적으로 호출을 해줘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 이닛이 동기적이고 파라미터가 없고 자기 자신의 하위 클래스 프로퍼티가 모두 초기화되어 있다고 하면 스위프트가 자동으로 슈퍼 이닛을 해줍니다. 비동기에서는 어싱크 이닛이 있다면, 상위 클래스 어싱크 이닛이 있다면 반드시 하위 클래스에서 await 슈퍼 이닛을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비동기를 명시화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코드 보면 비클에 후보보드를 하나 설정을 했네요. 앞서 만든 비클 클래스를 계속 이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메소드가 하나 있고 이닛에 컬러 메소드를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다 초기화가 된 거죠. 그러면 슈퍼 이닛을 생략을 해도 슈퍼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사용해서 컬러를 생성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슈퍼까지 넣어가지고. 네, 두 개의 클래스
몇 가지 같이 보시죠. 다 두 개 클래스 카피해서 네, 이렇게 하면 비이클과 비이클 인스턴스 만들었고요. 바이서클도 만들었고 일단 실행을 시켜보죠. 실행시키면 당연히 오버라이드 된 휠 넘버 2, 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초기화 되고 요거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근데 후버보드까지 넣어볼게요. 넣는데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이닛 그 오버라이드 슈퍼 이닛을 뺐어요. 원래 여기 슈퍼 이닛 있었잖아요. 빅 바이서클 초기화할 때. 근데 자기 거 다 할당됐으니까 이걸 뺐습니다. 빼도 실행시켜 보면 네, 이렇게 실제 초기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 초기화 구문 상속. 하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상위 클래스의 초기화자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초기화자 상속이 허용이 되고요. 보시면 하이 클래스가 직접 지정된 초기화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위 클래스의 지정 초기화자가 자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네, 편하죠. 하위 클래스에서 초기화를 안 시켜 뭐 별다른 프로퍼티가 없을 때 구성 안 해줘도 상위 클래스에서 자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하위 클래스에 새로운 저장 프로퍼티가 있다면 반드시 기본값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클래스를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 줘야 돼요.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모든 지정 초기화자의 구현을 직접 제공하거나 상속을 충족했다면 상위 클래스의 모든 편의 자동화도 자동 상속이 됩니다. 네, 직접 구현하거나 규칙원을 통해서 자동 상속 받거나 뭐 이런 방식이죠. 네, 이것도 코드 보면서 볼게요. 패러나이트가 있고 네임이 있고요. 이닛과 컨비니언스 이닛 두 개 다 있습니다. 근데 패러나이트를 상속 받았는데요. 기본 초기화가 있고 자동 상속이 되죠. 이것도 자동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인스턴스를 차일드 인스턴스를 만들어 실행시키면 여기까지 다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된 초기화 구문과 편의 초기화 구문 동작. 그 컨비니언스는 옆으로 상속한다고 했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푸드 클래스에 파라미 프로퍼티 하나 있고요. 요거를 지정 이닛이 있고 컨비니언스 이닛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이닛인데 셀프를 써서 요 이닛을 호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인데요. 클래스는 기본 멤버별 초기화 구문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푸드 클래스는 네임이라는 하나의 인수를 가지는 지정 초기화 구문을 제공하게 돼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생성을 하고 푸드는 상위 클래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베이스 클래스이기 때문에 init 1초기화 구문을 완료하기 위해서 슈퍼 인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인수가 없는 init의 편의 초기화 구문도 제공하게 돼서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수가 없을 때 네, 요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를 보죠. 하위 클래스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닛이 있는데 이렇게 퀀터티가 할당이 되어 있고 슈퍼 지정을 부르죠. 네, 여기서 지정 초기화를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이닛은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베이컨 넣고 해보면 네, 이 상속 규칙에 맞춰서 상속된 체인에 맞춰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거까지 한 번 더 상속을 했네요. 쇼핑 리스트를 상속을 다시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도입한 모든 프로퍼티의 기본값을 제공하고
초기화 구문 자체가 없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쇼핑 리스트 아이템은 자동적으로 전체 다 초기화가 상속받은 체인에 초기화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상위 클래스의 초기화 구문하고 편의 초기화 구문을 상속받게 됩니다. 베이컨, 언네임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파라미터 이름이 없이 지금 초기화를 시키는 꼴이죠. 인스턴스를 만드는 꼴이니까 요 그레디언트가 좀 이 레시피 인그레디언트 상속이 조금 어려운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레시피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에는 이닛 파라미터 없는 이닛은 없죠. 둘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거 초기화 구문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거 프로퍼티가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컨비니언스 이닛 요구에 상속되어 있습니다. 상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실행할 때 이 컨비니언스 이닛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서 이닛의 언네임드가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요거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다시 요게 호출이 됩니다. 요게 호출이 돼서 아무것도 없지만 언네임드가 바뀌고 콘텐츠 1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 실질적인 지정 이닛이 실행이 돼서 언네임드와 콘텐츠 1이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 베이컨 같은 경우는 네임이 베이컨이 있으니까 당연히 요게 실행이 되고요. 요거는 요게 당연히 실행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기본 이닛이 파라미터 없는 이닛이 상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컨비니언스 이닛이 가동이 되고 이 컨비니언스 이닛이 요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로 다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쇼핑 리스트 같은 경우도 아무 초기화가 없지만 위에서 다 상속 프로퍼티가 다 설정 초기값이 다 있다면 앞서 상속받은 이니셜라이즈로 다 초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코드는 한번 쇼핑 리스트 코드 넣은 다음에 한번 볼게요. 꺼내서 디스크립션을 다 출력해 보면 디스크립션에 콘텐트하고 네임 곱하기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가 true이면 체크 표시 아니면 X가 나오니까 네, 맞게 다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렌지 주스 콘텐트 하나에 오렌지 주스 들어가고요. 여기 이걸 실행시키면 디폴트 이니셜라이즈로 다 콘텐트는 1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도 1로 들어가게 되고 이건 6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렌지 주스 할당하고 푸시에도 할당해서 체크박스 만들어냈네요. 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 기본 디폴트 이니셜라이즈 모든 프로퍼티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된 클래스에서 기본 이닛 파라미터 없는 이닛이 상속되어져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이니셜라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